보노보란 동물을 아십니까? 침팬지와 비슷하게 생긴 영장류입니다. 사람과 행동이 비슷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도 유별난 자식사랑이 사람과 흡사하다고 합니다. 아들의 잠자리까지 간섭합니다. 근처에 가임기 암컷이 있으면 자신의 아들을 근처로 데려가는 겁니다. 미팅을 주선하고 짝짓기를 하고 있으면 망까지 봅니다. 최근에 헬리콥터 부모라는 말이 회자됐습니다. 학교 주변을 뱅뱅 맴돌면서 자식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일일이 간섭하는 부모를 말합니다. 과잉 양육의 상징이죠. 최근에는 학교를 넘어서서 직장과 군대에서도 헬리콥터 부모가 뜬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부모의 과잉 양육이 자식들에게 해로운 돌연변이를 만든다고 합니다. 자식의 인생에 부모는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헬리콥터 부모의 과잉 양육이 자식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과학적인 시선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진이 헬리콥터 부모의 과잉 양육을 하나의 곤충을 통해서 분석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헬리콥터 부모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험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인간적이죠. 그래서 곤충을 본 것입니다. 곤충은 왜 좋으냐면은 생존 기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번식도 쉽습니다. 해로운 돌연변이가 생기는지 아니면 더 잘 살게 되는지 살펴보기 쉽다는 겁니다. 캠브리지대 연구진은 송장벌레를 살펴보았습니다. 송장벌레는 이름 그대로 동물의 사체에 살고 있는 곤충입니다. 연구진은 송장벌레를 두 무리로 나눴습니다. 한쪽은 원래대로 부모와 어린 개체가 같이 자라겠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보살피도록 한 것입니다. 다른 쪽은 부모를 떼놓았습니다. 어린 자식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자라겠습니다. 연구진은 이들에게 해로운 돌연변이가 얼마나 축적됐는지 알아보기 위해 근친교배 실험을 했습니다. 근친교배는 해로운 돌연변이를 증폭시킵니다. 그러면은 원래 갖고 있는 해로운 돌연변이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보니까 부모와 자랐던 어린 개체들의 후손들은 불과 두세 대 만에 절멸했습니다. 나쁜 돌연변이가 몸에 쌓이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린 개체들끼리 자란 쪽에서는 4세대까지 견뎠습니다. 2배나 더 오래 생존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해로운 돌연변이가 적었다는 거죠. 바로 부모의 과잉 양육이 어린 개체들에게 해로운 돌연변이를 선사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잉 양육이 자식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과잉 양육이 이렇게 해로운 돌연변이까지 축적시켰다는 것은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실험하기 어렵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부모가 떨어뜨리는 그런 실험을 한다는 것은 비인도적이죠. 대신에 다 자란 대학생들 대상으로 실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심리 실험입니다. 미국 킨주립대 연구진은 작년 미국 심리과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재미있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학 신입생 3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헬리콥터 부모를 가졌는가? 이런 내용을 묻는 겁니다. 바로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부모가 헬리콥터 부모인지를 알 수 있는 문항을 넣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학교를 다닐 때 문제가 생기면 우리 부모가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느냐? 아니면 이제 대학생이 되었는데도 이틀 정도 집에 전화를 안 하면 부모가 궁금해하고 전화를 하느냐? 설문조사를 했더니 놀랍게도 대학생들의 10%는 헬리콥터 부모 밑에서 자란 학생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들의 심리 상태를 조사했더니 우울증, 히스테리, 불안 이런 신경병적인 증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과잉 양육이 아이들의 심리 상태를 나쁘게 한다는 겁니다. 노르웨이 연구진은 기존의 심리 연구 38건을 조사해서 비슷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과잉 양육 밑에 자란 아이들은 불안과 우울 증세를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과잉 양육이 반드시 불안, 우울 이런 것으로 연결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과관계가 확립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헬리콥터 부모는 역사가 깊습니다. 아까 보노보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보노보 어미는 아들의 짝짓기까지 주선하고 잠자리까지 지키는 극성 부모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어미의 유전자를 아들을 통해서 더 많이 퍼뜨리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보노보는 과잉 양육이 집단의 번식에 도움을 준 사례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범고래에서도 나타납니다. 바다에 사는 범고래는 어미가 무리를 이끕니다. 그런데 한 무리를 계속 관찰해 보니까 다 자란 아들이 먹이를 직접 구하지 않고 어미가 계속 먹이는 겁니다. 보노보나 범고래는 과잉 양육이라고 비판받지만은 자신들에게는 떳떳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유전자를 후손에 퍼뜨리는 진화를 위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리콥터 부모는 비판의 대상이지만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총기 사고가 많거나 사회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서 자란다면 오히려 헬리콥터 부모 밑에 있는 것이 건강이나 심리 상태가 더 낫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보면은 자연이든 인간 사회이든 헬리콥터 부모가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겠죠.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겁니다. 부모는 늘 걱정이 많습니다. 아이에게 무한정 자유를 주면 마음대로 자라서 엉망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하나 간섭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가 될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 떠 있는 헬리콥터 부모나 멀리서 지켜보는 부모나 그 마음속에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할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이영환의 스코프였습니다.